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금선탈각이란 사자성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선탈각이다. 네, 접하신 분, 이런 낱말을 접해보신 분도 있고, 아마 처음 접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이 낱말을 좀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금선탈각. 금은 쇠금이다. 그렇죠, 쇠. 선은 잘 보기 힘든 글자인데 매미를 뜻하는 글자다. 매미선이다. 탈은 벗을 탈, 각은 껍질 각이다. 금선이라는 것은 매미를 얘기한다. 글쎄요, 쇠금자가 들어갔으므로 특별히 황금매미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매미 중에서도 색깔이 또는 햇빛을 받으면 아주 황금빛이 나는 매미가 있다. 자, 이 매미가 탈각, 껍질을 벗는다, 허물을 벗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쇠금자는 옛 글자 모양이 이렇다. 매미 선자는 벌레 충자에다가 홑단자예요. 그렇죠? 발음이 여기서 왔다. 이 홑단자에는 선이라는 발음도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벗을 탈, 육달을에다가 빛날 테다. 이것도 몸이 가늘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벗는다. 그리고 껍질각은 왼쪽 부분도 껍질각이고, 오른쪽에 창수자를 써서 이렇게 껍질을 뜻하는 껍질각이다. 자, 이것이 이제 매미가 허물을 벗는 그런 모양이다. 이것이 이제 금선탈각이다. 이렇게 되겠죠. 국어사전을 보니 매미가 허물을 벗는다는 뜻으로 껍질은 그대로 있다. 매미가 허물을 벗으면 껍질은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고 몸만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자, 한번 건드리기만 하면 터지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헛새를 꾸며 가짜 어떤 모양을 꾸면서 벗어나는 것, 도망가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의 병법 36개에 나오는데 21개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병법 36개라는 게 이제 중국의 손자병법과는 다른 그런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6개로 크게 나누는 거, 각각에 또 다 6개씩 나누어서 36개의 병법이 있다. 그 중에 성전계, 적전계, 공전계, 혼전계, 여기 혼전, 섞여서 지금 혼탁하게 싸우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병전계, 폐전계 했을 때, 여기 제21개가 금선탈각이라는 그런 하나의 병법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스토리를 좀 보면 적군이 압도적으로 강대했다. 싸우는데 적이 너무나 강대했어. 그렇죠? 그래서 저항을 해봤자 손해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빠져나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 되겠죠. 근데 완전히 빠져나가서 도망갈 수도 있지만, 또는 일시적으로 물러서서 재정비해서 다시 싸운다. 그런 목적도 있겠죠. 그런데 빠져나올 때도 잘 빠져나와야지.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빠져나와야지. 도망가는 것이 보이게 되면 또 쫓아와서 훨씬 더 큰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철수하면 적의 추격의 위험이 있다. 자, 이때 안전하게 탈출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철수하기 위한 방법이 금선탈각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매미가 허물을 떠나서 날아간다. 그러면 껍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남들이 보면 매미 그것이 그대로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이게 해놓고 주력이 말하자면 빠져나온다. 이렇게 되겠어요. 또는 단순히 빠져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빠져나와서 주력을, 주 공격 무대를 좀 옮겨야 되겠다. 그때도 말하자면 적이 모르도록 빠져나와야 되겠죠.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주력을 이동시켜서 이제 타격을 가해야 되겠다. 그런 때도 사용하는 것이 금선탈각이다. 이러한 것이 역사적으로 왕왕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한전에 초나라와 한나라가 말하자면 유방과 항우가 싸울 때, 유방이 이제 형량에서 항우군에게 포위가 된다. 이제 유방이 이제 패전하게 됐다. 그때 유방의 부하 기신이 유방으로 변장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대신 포로가 되었다. 물론 잡혀 죽었죠. 그 틈에 유방이 도망을 했다. 이것이 이제 금선탈각이다. 그런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다. 또 하나는 중국의 금나라가 공격을 해서 송나라를 압박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 송나라 장수 필제우가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어디에 가느냐면 양들을 많이 잡아서 양들을 묶어 놓습니다. 묶어서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 양들의 뒷발을 묶어서 달아 놓으면
이렇게 앞발 있고 아래로 처지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양들이 발버둥을 칩니다. 그 발버둥 치는 앞발 앞에다가 북을 달아 놓는다. 그러면 북을 달아 놓으면 발버둥 쳐서 북 소리가 계속 울리는 것이죠. 그러면 저기 볼 때는 아직 송나라 군사가 그대로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실제로 다 빠져나온다. 그것이 이제 금선탈각이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사례가 있죠. 공산 전투다. 그렇죠? 공산 동수 전투다. 공산은 물론 팔공산을 얘기합니다. 대구의 팔공산. 동수라는 것은 오동나무 동자죠. 동화사와 관련되면 동화사. 동화사에 오동나무 동자가 씁니다. 공산에 지금 팔공산에 말하자면 이제 동화사 쪽에서 싸움이 있었다. 누구하고? 927년에 이제 고려와 후백제 견훤이 싸웠다. 왕건과 견훤이 싸웠는데 그것을 동수대전 또는 공산전투라고 한다. 이때 완전히 패퇴하게 되죠. 자, 견훤이 신라의 서울 경주에 가서 말하자면 경혜왕을 포술정에서 죽이고 경순왕을 세워놓고 이제 돌아올 때 그때 신라의 요청을 받고 말하자면 견훤과 싸우기 위해서 왕건이 와서 만난 곳이 팔공산 부근이다. 그래서 싸워든다. 근데 완전히 패퇴를 하죠. 그때 신순겸이 왕건의 갑옷을 입고 백마에 올라타고 항전을 하다가 결국은 장수 8명이 전사를 하고 그리고 군사가 5천으로 출발했는데 70명 정도밖에 살아남지 못했다. 완전히 패퇴한 그것이 공산동 동수전투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때 신순겸이 왕건의 갑옷을 입고 왕건은 도망쳐 나온 그것이 바로 금선탈각의 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는 왕건 이 공산전투와 관련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다. 특히 지명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됐어요. 팔공산이라는 이름도 원래 공산이었는데 8명의 장수가 죽었다. 왕건을 대신해서 죽었다. 그래서 나중에 8팔자를 붙여서 팔공산이다. 팔공산에 가면 파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군. 예. 군사가 깨어졌다. 왕건의 군사가 깨어졌다. 견훤으로 보면 왕건의 군사를 깨뜨렸다. 그것이 이제 고개 대자다. 제가 있다. 자, 이제 패퇴한 왕건이 도망을 가다가 잠시 앉았던 자리가 독좌암이다. 독좌암. 네. 한없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하늘을 쳐다보니 이제 좀 되었나 싶어서 하늘을 쳐다보니 발이 반달이 떴더라. 반달이 떴더라. 그래서 이제 조금 안심을 했다. 이게 다 반야월 안심이란 지명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좀 추격을 벗어났고 나서 안심을 하니까 얼굴이 펴졌습니다. 그래서 해안이다. 지금도 대구의 지명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왕건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면서 태만하지 말아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래서 생긴 이름이 무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 동네에 가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 다 열심히 일을 하더라. 그래서 무태동이라는 이름도 있고 연경동이다. 또 어떤 동네에 가니까 경전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더라. 공부하는 선비들이 많더라 해서 연경동. 그렇죠? 지묘동이다.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아주 기묘하게 왕건이 살아나왔다. 신순겸이 작전을 따서 본인은 죽었지만 왕건은 살아났다. 그래서 지묘한 계략을 따 해서 지묘동이다. 자, 왕건이 다니다 보니까 어른들은 없고 아이들만 있더라. 어른들은 다 싸움터에 가서 죽거나 도망을 가거나 해서 아이들만 있더라. 그래서 불로동이다. 불로동. 네. 금사동. 네. 그 금호강 강변에 가니까 모래가 참으로 비단처럼 생겼더라. 그래서 금사동이라 했는데 나중에 이름이 이렇게 금사할 금자로 해서 지금 금사동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왕건과 관련된 공산전투와 관련된 지명들이 몇 개를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봄직한 그런 지명을 몇 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독자함이다. 지금 입간판도 있고 보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글자를 잠깐 볼까요? 매미 선이다. 별로 많이 쓰지는 않는다. 선탈이다. 매미가 허물을 벗는다는 그런 뜻이죠. 앞에 금선탈각과 비슷한데 조금 다른 의미로도 쓰인다. 매미가 허물을 벗는다는 뜻으로 도망간다는 것이 아니라 낡은 형식을 벗어나는 것. 그것을 선탈이라고도 한다. 당랑규선이다.
당낭거철 할 때 당낭입니다. 사마귀입니다. 귀는 엿본다는 뜻이에요. 사마귀가 매미를 엿본다. 왜 엿보느냐? 잡아먹으려고 엿본다. 이것은 눈앞의 이익에만 정신이 팔려서 뒤에 닥칠 위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당낭귀선이라고 한다. 자, 사마귀가 매미를 덮치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만 정신이 팔려서 참새가 사마귀를 이렇게 해치려고 엿보고 있는 것은 몰랐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 당낭귀선이다. 익성관이라는 것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말하자면 매미 선자를 쓰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착화 선자를 많이 쓰지만 이렇게 쓰기도 한다. 왕과 왕세자가 골룡포를 입고 진무할 때 쓰던 관이다. 앞 꼭대기에 턱이 져서 앞이 낮고 뒤가 높은데 뒤에는 두 개의 뿔을 날개처럼 달았다. 그래서 검은빛의 사 또는 나로 비난으로 둘렀다. 네, 이런 것이 익성관이죠. 여기에 있는 요것이 말하자면 매미 날개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이렇게 익성관으로도 쓴다. 이렇게 되죠. 자, 헛단자가 나왔어요. 헛단자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익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선이란 소리를 갖는다. 이것은 오랑캐를 얘기할 때 선이다. 선우 말하자면 흉노족의 추장은 선우라고 한다. 이때 선이다. 매미 선자도 발음은 여기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 매미 선자 이외에 볼시자를 쓰면 선을 한다 할 때 선이다. 제사다, 참선이다, 봉선이다, 선종이다 할 때 선이 된다. 그렇죠? 두 개 헷갈리면 안 된다. 선위는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다. 선양과 같은 말이다. 참선을 한다. 선종에서 불교의 선종에서 참선할 때 선자를 쓴다. 선식이라는 것도 있죠.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참선을 하는 수도자들이 그렇죠. 참선할 때 먹던 건강식이다. 미숫가루 같은 거 비슷한 거다. 주로 현미나 찹쌀, 보리, 검정콩, 검정깨, 들깨, 율무의 7가지 곡식으로 만들어서 먹는데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머리를 맑게 한다. 이렇게 사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식이다. 자, 벗을 탈은 보면 낱말이 많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면탈이다. 무엇을 면탈한다. 병력을 면탈한다. 빠져나간다. 그런 얘기도 있죠. 박탈한다. 박은 껍질을 벗긴다는 얘기예요. 박탈한다. 소탈하다. 소탈하다. 또는 이탈하다. 일탈한다. 일탈. 일은 도망간다는 뜻이죠. 벗어난다. 탈고 곡식의 어떤 결을 벗겨내는 것을 얘기한다. 탈루한다. 루는 샌다. 빠져나간다. 탈색. 색깔을 없앤다. 탈선. 어떤 기차가 선로에서 벗어난다든지 또는 가야 될 길을 벗어난다. 청소년이 탈선한다. 그런 것이다. 탈속이다. 세속에서 벗어난다. 탈수는 물을 빼는 것을 얘기한다. 탈수기. 그렇죠? 탈영한다. 병령에서 도망가는 것이다. 탈장. 장이 빠지는, 우리 내장에 장이 나오는 것이다. 빠져나오는 것이다. 탈지. 지는 기름이죠. 탈지. 기름을 빼는 것이다. 탈지. 기름을 뺀 소음을 탈지면이라고 한다. 그렇죠? 탈지면. 탈진. 지는 다 했다는 것이에요. 아주 힘이 다 빠졌다. 탈취. 냄새를 빼는 것을 탈취라고 한다. 탈피. 껍질을 벗는 것이다. 포탈이다. 세금을 포탈한다. 도망가는 포자다. 이렇게 되죠. 껍질 각은 글자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 껍질 각자의 아래에 있는 글자, 그렇죠. 안석 괴자 대신에 벼화자가 들어가면 이것은 곡식을 뜻한다. 자, 껍질은 구각, 옛날 껍질이다. 구각을 벗어버린다는 것을 좀 세껴된다. 이런 얘기죠. 지각이다. 땅의 껍질이다. 우리 지구의 위에 표면을 덮고 있는 것을 지각이라 한다.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할 때. 폐각은 조개 껍질이다. 갑각류다. 그렇죠. 게나 새우나 이런 것을 갑각류라고 한다. 껍질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껍질. 여기서 좀 단단한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껍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개 껍질이다. 조개 껍질은 원래는 조개 껍데기라고 해야 된다. 그렇죠? 조개처럼 아주 단단한 그런 것은 말하자면 껍데기고 이것은 그것보다는 조금 연한 그런 것을 껍질이라고 한다. 자, 곡식국은 곡식.
곡간, 곡물, 고구 24절기의 하나예요. 봄에 비가 와서 곡식이 잘 익으라고 비가 내릴 때를 얘기한다. 오곡백구 할 때 오곡, 양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금선탈가, 그렇죠? 금선탈가, 중국의 고사가 기준 제목으로 기본적으로는 같은 글자다. 신자체와 간체자는 선자와 탈자와 곡자가 좀 다르다. 네, 그렇죠? 요 호단자에서 이렇게 좀 다르다. 탈자도 8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아서 쓰고 있다. 예, 껍질각이라는 것은 일본의 신자체는 여기 한일자가 빠진다. 한일자가 그렇죠? 빠졌다. 그리고 중국의 간체자는 아예 오른쪽에 창수자를 완전히 빼버렸다. 이렇게 글자를 좀 관리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 네, 오늘 금선탈각이란 사자성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에 들어간데 여러분 추석 잘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